오늘 뭐 방송을 키지고 싶지는 않은데 켜야 될 것 같아서 킵니다. 우선은 장이 너무 안 좋습니다. 갑자기 떨어져요. 뭐 미국 주식이 조금 떨어졌었거든요. 나스닥이 어제 1.2%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거 치고 오늘은 좀 더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뭐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제가 쭉 보니까 하이닉스 시총 1위라서 이제 1루 떠 있네요. 아닌가? 그쵸? 상위 종목이네요. 하이닉스가 지금 5.2%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4.8%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7.5%, 삼성전기 8%, LG전자 6.5, 네이버 6.3, 그리고 하나오션 5%, 이노텍 9.7%, SDI 7.8, 삼성물산 4.23 이렇게 쭉쭉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한미반도체 8%, 제주반도체 11%, LG CNS 7%, 대우건설 8%, 주성 엔지니어링도 8%, 현대모비스 6%. 그러니까 이 상황을 설명을 해보자면 지금 주도주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저번에는 하락할 때 주도주는 뭐 1, 2%만 하락하고 나머지 이제 주도주 때문에 올랐던 파생돼서 올랐던 2차 상승 주식들이 6%, 7%씩 두두둑 떨어졌었는데 이번에는 주도주와 주도주 친구들 할 거 없이 막 쭉쭉 떨어진다. 그 중에서 네이버는 뭐 한 것도 없고 오른 것도 없는데 그냥 오히려 얻어맞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코스닥이 그렇거든요. 코스닥 상황도 한번 볼까요? 코스닥은 오른 게 없었어요, 이번에. 올해 오히려 더 떨어진 종목들이 더 많이 있는데 제가 한번 볼게요. 코스닥 어떻게 됐나? 에코프로비엠 7%, 에코프로 6%, 레인보우 로보틱스 9.6, 그리고 아까 반도체 소부장들 5%, 8%씩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쪽도 상태가 안 좋죠. 쭉 떨어지고 있고 파도 18% 떨어지고 있고 뭐 거의 9%, 10%씩 떨어지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오른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고 그동안 떨어졌던 건 코스닥이니까 코스피가 떨어지면 코스닥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심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 돈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다 쏠려 있어요. 다 쏠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를 때는 다른 걸 팔고 얘로 가고요. 자, 반대로 얘가 떨어질 때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 심리가. 얘가 떨어지니까 얘를 얼른 팔고 그거 가지고 지금 더 많이 떨어진 코스닥을 사러 가자. 이 마인드를 들까요? 하락 초기에서는 그런 마인드 안 나와요. 뭐냐면 이게 조정인지 하락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분간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조정 때마다 사서 다시 올랐어요. 100만 원대 찍고 80만 원 갔다가 120 갔다가 떨어졌다가 170 갔다가 떨어졌다가 200 뚫었다가 떨어졌다가 지금 280까지 올랐습니다. 그럼 사람 심리상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떨어질 때마다 사야 되라는 전략을 쓸 겁니다. 대부분이. 그러면은 떨어질 때 뭘 팔고 싶을까요? 애매한 것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안 올랐던 코스닥 다 팔아버리고 그 돈 다 긁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방어하러 들어가겠죠. 자, 그럼 떨어질 때 이유는 누가 파는 겁니까?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이 주로 많이 팔고 개인들도 투매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서 새로 받아주는 사람이 들어오면서 물갈이가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 주식들이 더 많이 떨어진다. 삼성전자로 돈 벌었던 사람이 파생됐던 것들,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해볼까? 해볼까? 아니면 소부장 가볼까? 이렇게 갔던 돈들이 떨어지니까 이거 팔고 다시 본주로 들어오는 거죠. 성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런 관점이라서 제가 한 6개월 동안 계속 성이라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가장 성 안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살고 그 성 중에서도 외성, 이제 군사들이 지키는 성 있잖아요. 거기 안에는 이제 소부장들이라던가 이런 주변주들이 살고 성 밖에는 코스닥이 살고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나면 코스닥 먼저 당하는 거죠. 맨 마지막에 당하지만 결국 성이 무너질 때는 다 죽는 건 똑같습니다. 이런 관점이라는 거고, 물론 이제 실적이나 이런 건 다 번외로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 놓은 자료들인데,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할게요. 지금 떨어지는 폭들, 시총 상위주들 보면은 시총 상위주 위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수 자체로 누르는다는 게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 자체를 그냥 내리 때려가지고 팔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매도가 쭈르륵 나오는데, 그 이유는 어제 미국장에서도 있었지만 기술주가 급락했습니다. 구글이 많이 하락했어요. 그리고 아마존도 많이 하락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하락했어요. 이 세 명의 공통점이 뭡니까? 엔비디아는 별로 안 떨어졌죠. 이 세 명의 공통점은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이 안에 이제 계열사로 LLM, 이제 AI 사업을 하는 회사들입니다. 클라우드와 LLM을 하고 있죠. 클라우드 3대장이죠. 특히 클라우드 3대장들은 뭐를 해야 됩니까? 비싸게 HBM 돈 주고 사고, CPU 돈 주고 사고, GPU 사서 짓고, 소프트웨어 기업들한테 돈을 받아서 이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마이크론은 6.5% 올랐고, 나머지들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뭡니까? 해석해보면, 인텔도 올랐고, CPU랑 HBM이랑 이제 GPU, 요런 것들은 가격이 비싸지니까 돈을 버는데, 그만큼 누군가는 죽어나가야 되는 게임이다 라는 거죠. 이제 좀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게 시작일 수도 있고 그냥 기우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슬슬 부담스럽다라고는 인식해 볼 수 있겠죠. AI 데이터 센터가 이제는 조금 너무 비싸진 것 같아. 원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우리가 가격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 가격을 올리면은 구독자들이 돈을 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조금 거꾸로 가면서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거 가지고 하락장의 시작이다, 조정이다라고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다만 없다. 근데 흐름상 봤을 때 이런 패턴들이 나오는 거는 이해는 간다. 이겁니다. 참고로 일자별 순매수를 보면은 외국인이 지금 2조를 팔고 있어요. 아침 2시간 만에 2조 팔고 있고, 기관들은 지금 매수 매도에 그렇게 참여하는 모습을 거의 보여주지 않고 있었고요. 개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데 돈이 어디서 나는지 쉬지 않고 조 단위로 매수를 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의 예금이 널려 있고, 솔직히 예금만 하면은 코스피 2만 3만도 올릴 수 있죠. 전 국민이 예금 안 하고 다 주식으로 들어간다면은. 근데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예금의 민족입니다. 의외로 예금 진짜 많이 가지고 있고, 부동산 대기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오르니까 집 한 돈, 집 살 돈, 전세로 옮길 돈, 하는 돈들, 대기 자금들, 예금들이 지금 이쪽으로 계속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기금은 보다시피 2주째 순매도로 전환한 상태다라는 거고, 여기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그럼 기관 중에서 사주는 사람은 누구냐면 금융투자 하나예요. 보험도 팔고 있고요. 투신도 이거 산다 볼 수 없죠. 애매하고. 나머지들 매수세도 거의 없고. 그럼 금융투자는 뭐냐? ETF입니다. ETF는 누구냐? 개인입니다. 퇴직연금이나 아니면 개인들 ETF로 들어온 돈들이기 때문에 금융투자랑 개인은 같은 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길게 보면은 결국은 개인이 다 올린 장이다라고 볼 수도 있죠. 이걸 1개월로 볼까요? 금융투자가 7조 사고 한 달 동안 개인이 25조 사고 나머지는 매수세가 거의 없습니다. 외국인은 29조 팔았고요. 3개월로 볼까요? 개인이 57조 샀고요. 금융투자가 37조 샀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은 95조 원 정도 돼요. 결국 개인이 3달 동안 95조 원 팔았고 외국인이 87조 원 팔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승장을 이끌어준 거는 개인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코스닥에서는 어땠나요? 코스닥에서는 개인들이 안 샀습니다. 한 달 동안 외국인이 1조 3천억 샀는데 이거 가지고는 매기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하죠. 3개월로 보면은 이제 개인들이 처음에 같이 샀는데 한 달 지나서 보니까 이거 영 아니네 그러면서 개인들은 계속 파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은 오히려 코스닥을 사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그 멤버십 강의에서 뭐 얘기했었냐면, 코스닥에 너무 좋은 주식들이 헐값에 널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6월 달부터 코스닥 주식 중에서 매출 이익 성장률이 너무 좋은데 헐값에 널려서 오히려 연초보다 주가가 더 떨어진, 그러면 얘네들이 AI라던가 기술주가 꺾일 때 주가가 꺾이는 애들이냐? 그거와도 상관이 없는, 독립적으로 노는, 이제 한마디로 반도체와 연관도 없는 그런 기업들이 널리고 널려서 주워 담고 싶은데 돈이 부족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 패턴이랑 좀 비슷합니다. 아무래도 저도 주식을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한테 당한 게 하도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 투자 패턴이 외국인들과 점점 비슷해져 가는 것 같아요. 제가 하고 나서 보니까 외국인이랑 거의 같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 투자 패턴도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보고 싶고요. 자, 이제 뉴스에서들은 뭐냐면 슬슬 공포감을 조성하는 뉴스들이 나옵니다. 이게 더 안 좋다라 봐요. 43조 B2 경고등 켜졌다. 코스피가 2배 올랐으니까 코스피 3000 시절에 B2 15조 정도 계산하면 금액으로 치면은 큰 건 아니에요. 그냥 다만 자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갔다라는 점은 절대값에서는 그게 맞고 상대값에서는 비례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건데 절대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전닉스 쏠림 신화 9,000피에도 거래량이 떨어지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오르니까 여기 외에는 투자할 게 없어서 나머지는 팔고 일로만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들이 나머지는 다 망하고 가장 좋은 시장 하나만 남은 상태라는 거죠. 자, 기술주 약세에 코스피가 숨고르기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기술주가 다시 오르면 될 일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고 6월 24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 나오는데 그 실적 발표 25일이네요. 그 실적 발표하고 나서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장이 했던 말이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를 들어 누워서라도 막았어야 되는데 이걸 출시한 게 너무 후회된다. 환율 방어에도 효과가 없고 개인들이 투기꾼만 됐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금감원장 한마디가 시장의 영향력을 어떻게 주느냐? 정책의 영향으로 줄 수 있어요. 저는 제가 2, 3년 동안 그걸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정책에 뭔가 나오는 군불대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온 속보입니다. 이거 1시간 전에 나온 속보인데요. 반도체 호황 이면에 자산 양극화의 그늘이 있다. 청년 세대가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는 대통령 발언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발언하면 밑에 장관들이랑 뭐 중앙부처랑 국회의원들이 그런가 보다 라고 할 수가 없죠. 자, 오늘 대통령 발언이 있었으니까 이거를 각 부처별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우리 부처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는지 정책을 짜봅시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무관들이 준비를 하겠죠. 막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좀 눈치 빠른 장관분들은 다음 날 가져가겠죠. 가져가가지고 그럼 저희 부서에서는 요런 방안들이 있는데 요 방안 중에서 요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시나리오 A, B, C, D입니다. 라고 하면은 대통령도 그래. 장관은 뭘 생각해? 시나리오 B가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 B로 해가지고 정책 한번 추진해봐. 라고 해서 뭐가 나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국회에서도, 뭐 이건 좀 더 여론이 더 형성된 다음에 이제 국회에서도 요런 법안을 발의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법안이 발의된다던가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발언이 이거는 시장을 때리는 건지 안 때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청년 세대 소외자들에게 뭔가 뭘 줘라. 어드밴테이지를 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산 양극화라는 거에 대해서도 뭔가 개선의 여지도 필요하다는 거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뭔가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뭐 당장 발현될 것들은 아니니까 오늘 내일에 나온 뉴스 해당되는 선택을 해야 되는 뉴스들은 아닌데 우리가 고민은 해봐야 된다. 장기적으로는 뭔가 코스피에 좀 부담되는 것들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할 얘기는 뭐냐면 상승장과 하락장인데 지금 상승장에서 수급을 보시면 개인은 오르면 사고 있어요. 큰 패턴입니다. 3개월째 95조를 샀잖아요. 외국인은 오르면 팝니다. 3개월 동안 95조 팔았습니다. 왜? 리밸런싱 해야 되니까. 기관은 지금 보다시피 매수 매도가 비슷합니다. 수수료 먹는 게임이나 하는 거죠. IPO하고 수수료 먹고 지금 장 좋은데 뭐하러 굳이 내가 무리해서 투자해서 그러겠어요. 그래서 단타와 롱숏 위주로 리스크 관리만 합니다. 연기금은 이제 팔아야 돼요. 자, 하락장이 옵니다. 연기금은 하락장이 와서 코스피 8,000 이하로 떨어지면 저번에도 조사했던 거대로 안 팔아도 됩니다. 상대적으로 줄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미국 주식도 떨어지고 한국 주식도 동시에 떨어진다. 같은 비율로 떨어진다. 그러면 떨어져도 연기금은 한국 주식을 팔아야 돼요. 이게 무서운 거죠. 자, 그러면 하락장도 보시면 개인은 내리면 좀 팔아요. 약간 애매할 때 초반기는 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락장이 한 일주일만 지속되잖아요. 그럼 개인 다 팝니다. 그 계속 우르르 팔기 시작합니다. 그럼 재료 가장 큰 매도 세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 외국인은 내리면 좀 덜 팔아요. 초반기에는. 그런데 찐하락장에서 공통점은 뭐냐면요. 외국인은요. 한번 방향성을 잡으면 쉬지 않아요.
코스피가 4천에서 9천까지 갈 때 외국인이 쉬지 않고 팔았잖아요. 하락장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쉬지 않고 팝니다. 왜? 연계금이랑 똑같아요. 포트폴리오상 밸런스가 커졌네? 근데 한국장만 커졌네? 한국장만 팔았는데 한국장만 많이 떨어지네? 그럼 한국장은 팔지 마. 이렇게 되는데 미국 주식도 떨어지고 한국 주식도 떨어지는데 둘 다 5%, 10%, 15% 같은 비율로 떨어진다? 한국 주식 계속 팔아야 됩니다. 외국인이.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그 다음 기관은 그러면 하락장 때 사주냐? 안 합니다. 역시 단타 롱숏 치고 있어요. 그럼 하락장 때 무서운 게 뭐냐? 매수세가 없어요. 이제 전환되고 나면. 그래서 무서운 거다. 이렇게 해서 그런 매수세가 없는 상태에서 한번 쭉 내려갑니다. 이제 조정장이 아니라 하락장을 한번 맞이해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서 누군가가 눈치 게임이 벌어지죠. 아, 이제 싸네. 들어가야겠네. 라고 하면서 누군가가 먼저 들어가서 매수를 긁는 애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개인이 먼저 하진 않습니다. 이런 플레이에서는. 외국인이 가장 먼저 해요. 그러면 하락장이 끝나고, 찐 하락장이 끝나고 나서 외국인이 슬슬 이제 담는 타이밍이 올 때, 그때 외국인들이 뭐 사는지 보고 따라하는 해킹 전략이 있고, 하나는 원래 내가 사고 싶었던 거, 매출 성장률 좋고, 기업의 돈 버는 능력은 문제가 없는데, 시장 때문에 박살난 주식들이 나올 겁니다. 지금도 많이 있거든요, 코스닥에도. 그런 애들이 더 싸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을 사서 담고 기다리는 전략이 있죠. 좀 롱텀 플레이로 가는 게 이제 제 전략이다 보니까 저는 요런 쪽 플레이를 되게 좋아하는데 하필 이게 외국인 전략이랑 많이 흡사합니다. 이번 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계속 팔았던 것처럼 저는 그냥 분할 매도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분할 매도보다는 막 고점까지 끌고 가는 전략이 훨씬 더 유리했던 장이긴 했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탐욕과 공포로 바뀌는 시간이 굉장히 짧을 거다. 아마 일주일이면 충분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장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정장이고 오르고 기뻐하는 건 좋은데 그 언제든지 일주일이면 뒤바뀐다라는 그 두려움은 가지고 가야 된다. 이게 1번이고 개인의 매수세는 실적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집단 심리로 움직여요. 이거를 과하게 표현하는 집단 광기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지금은 변동성이 엄청 큰 장이라서 몰라요. 어제처럼 하락하다가 양전으로 마감할 수도 있는 거고 내일 다시 오늘 떨어진 거 그 이상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다음 주에 코스피 1만 갈 수도 있는 거고 알 수는 없는 일인데 그래도 만약에 사태가 터졌을 때 내가 어떻게 수익률을 버틸 수 있을지 관리할 수 있을지는 머릿속에 계획은 세워두셔야 되는 시점이 지금부터는 세워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제가 이제 하반기에 아까 널리고 널린 아까 제가 좀 헐값이라고 했던 주식들, 좋은 것들 멤버십으로 보셔도 고마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7월달 11일 서울, 12일 부산에서 오프라인 강의하니까 이때도 많이 와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이제 장이 좋다 보니까 혼자 올 필요 없이 친한 지인 한 명 데리고 오라고 가격을 좀 낮췄어요. 부담 좀 덜 드리려고. 그래서 2명이서 같이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